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중독 회복 방송 미친 변기입니다. 오늘로써 미친 변기가 20회를 지나서 21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 15분 이상의 게스트분들이 나오셔서 저희 변기에다가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꺼내고 시원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미친 변기 중에 인기가 있었던 회를 꼽자면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게 성중독. 장난 아니었지. 네, 아주 그래프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리고 외도, 이혼, 맞아. 관계 중독, 우울증, 음. 예, 이런 순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두였죠, 화두. 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우리 안에 많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오늘 다루게 될 주제도 성중독 중에서 특별히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탐닉하게 되는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011년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의 10대 청소년들의 고민 1위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 음란물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에 몰두해야 될 시기인데 음란물에 중독돼서 공부를 할 수 없고 사실 청소년들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아이고. 예,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호기심으로 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이것을 음란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음란물을 보고 있다 보면 1시간이 10초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또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음란물에 뭐 5시간, 10시간 이렇게 빠져 있게 되죠. 이렇게 음란물에 빠져 있을 때는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눈이 충혈되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게 되는데 몰입하는 거죠? 네, 사실 공부하라고 이렇게 앉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음란물을 보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고통이나 불편함을 못 느낄 정도로 우리가 몰입해 있고 모든 감각, 허리의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통증이나 이 모든 우리의 감각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자극이 그거구나. 오는 거죠. 이제 시각적인 자극,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제 음란물 중독 후에 이어지는 자위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웬만한 감각들을 다 덮어버리니까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떤 감각을 그렇게 마비시키고 싶은 걸까요? 그러게요. 자신을 향한 내면의 비판의 소리, 뭐 자신이 열등한 존재다, 수치스럽다, 또 혹은 고립되어 있는 혼자 있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음란물 중독과 자유 중독은 스킨십의 부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게 더 아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린 시절에 이제 오감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스킨십이 없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주는 거. 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또 게스트분을 모시고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회복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실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명은 바나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미친 변기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46이고요. 지금 아내와 8살짜리 딸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네. 바나바의 뜻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인데요. 제가 아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기서 닉네임을 사용할 때 바나바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음란물 중독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어떤 많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또 있으셨을 것 같고, 예, 근데 어떻게 어려움을 또 겪으셨는지
저는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어떤 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떤 그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문을 잠궈 놓고, 혼자 방에서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 그리고 자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저 스스로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그렇죠. 좀, 뭐랄까, 사람들을 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인데, 실상 내 삶은 음란한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중적인 생활이 너무 고통스럽고, 사실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제가 이렇게 음란물을 보고 저랑 똑같이 자유를 하는 걸 알게 된 후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성중도 좀 이렇게 아는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가보라고, 치유를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아드님이 네. 똑같이 그렇게 음란물을 보고 그런 걸 봤을 때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너무 좀 끔찍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아이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되게 좀 충격을 받았죠. 아이가 몇 살 때 그런 거를 5학년 때.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바나바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음란물에 심하게 이렇게 빠져 있구나 이런 걸 좀 자각하신 건 언제셨던 것 같아요? 글쎄, 늘 알고 있었죠. 늘 알고 있었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왜 내가 고칠 수 있어. 이거 내가 좀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를 좀 이렇게 다잡으면 언젠가 끊어지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혼자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강도가 좀 높아지고, 수치심은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화를 내지 않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정말 이렇게 말없이 늘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늦게 끝나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가족들이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남편이 그런가 보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를 이제 이렇게 쉬도록 내버려 뒀죠. 저는 이렇게 문을 잠궈 놓고 이제 늘 이제 처음에는 인터넷 보다가 이제 다운 사이트에 가가지고 다운을 받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개 다운을 받아놓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자유를 하면서 밤을 거의 샜죠. 네. 아내분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아내도 같이 성중독 치유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만 그런 줄 알고 너무 수치스러웠고, 근데 이제 나중에 성중독이라는 걸 알고 제가 이제 가족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내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제가 솔직히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치유를 받고 있다. 아내에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작년서부터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계속 중독 치유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아내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똑같이 저랑 또 가지고 성중독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음란물을 보면서 자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죠. 그리고 막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좀 뭐랄까 합리화시키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부부니까 이제 관계를 가질 때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 그 음란물을 틀어놓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뭐랄까 저의 어떤 그런 수치를 좀 씻으려고 아내를 이렇게 동참시키는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알게 된 거는 아내도 심각한 성중독이었고 또 예, 음란물을 계속 봐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네. 네, 지금은 같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정직하게 서로 고백을 네. 하고, 네. 네, 야, 정말 이제 종교인으로서 네. 사역을 하시면서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셔야 되고, 화도 낼 수 없고,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힘든지도 몰랐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고통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상담을 받고 이제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람이 할 짓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니까 네. 사람들이 아무리 화를 그러니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아. 뭐 화도 내지 않고 뭐든지 다 받아주고 모욕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위에 이렇게 많이 있었고 저를 이렇게 좋은 사역자로 보긴 했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실 음란물 자위 중독도 있지만 음식 중독이나 여러 다른 중독도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지옥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내면적으로는. 네, 참,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참 고통스럽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린 시절엔 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요. 네.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 이제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이셨고, 예, 제 어머니랑 이제 거의 매일 싸우셨고, 이제 부시고 깨고, 이제. 저는 항상 기억나는 게 그 농 속에 이렇게 동생들이랑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이제 싸움이 끝나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거는 그렇게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제 완전 수위 채가지고 그 작은 방에 가서 이제 쓰러져 주무시고 어머니는 이제 분노가 너무 이제 차 계셔가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말을 붙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배고파 뭐라고 얘기했을 때도 심하게 혼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를 빗대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똑같은 씨알이 똑같은 종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 후에 이제 어머니의 폭발되는 분노가 이제 더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남인데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두들겨 맞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뭐 상담을 받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와 투사가 돼서 뭐 그랬다는데 하여간 한번 맞으면은 뭐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아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맞고 나면 꼭 뭘 먹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이거나 또 맞기 전에 음식을 잘
먹인 다음에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음식 중독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그것도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더 아버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참 이상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저걸 그렇게 때리고 나면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해 줬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엄마 화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끌어안아 준 적도 있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말 무서웠어요. 이렇게 밥 먹다가도 네. 뭐 기분 나쁘면 그냥 그 뺨을 그냥 순식간에 때려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서 밥을 얼른 먹고 도망가듯이 학교를 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많이 나쁘실 때. 아버지는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이셨고, 지금도 아버지 생각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능력한 사람.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이렇게 술이 많이 취해 있으면 광에 이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는 나무 땔감이 있어야지 겨울을 나는데 늘 술에 취해 있던 그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늘 너무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엄마.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친구네 집에서 많이 잤어요. 집에 이제 그런 게 너무 무서우니까 저녁 먹고는 쏜살같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자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또 집에 가면은 이제 그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지고 똑같이 이제 아버지가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막 부시면 이제 가서 자고 나머지 이제 식구들은 이제 어머니의 이제 분노를 다 받아내야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글쎄 생각하니까 힘든데 그때는 참 오래도록 그게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중독 치유를 하면서 그 감정을 못 느꼈던 그 감정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막 사실 요즘에는 그게 너무 끔찍해요. 끔찍하고 지금 어머니하고 좀 뭐랄까 좀 단절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제가 속에서 분노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분노와 증오가 올라와서 어머니하고 이제 당분간 연락을 끊고 네. 제가 이제 동반의전도 심해가지고 항상 어머니 매주일 갔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사시는데 매주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왜 제가 그렇게 어머니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어머니 전화 한 통이면 막 벌벌 떨고 도대체 네가 인간이냐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막 벌벌 떨리고 아무것도 일에 손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어머니로부터 한마디만 들어도 제가 이렇게 멘붕이 되고 막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발견하고 나중엔 진짜 막 예, 진짜 막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이 엄마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뭔가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도 좀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건 좀 분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듣고 어머니랑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연락을 안 하고 지금 한 2달밖에 안 됐는데도 죽을 것 같고 막 뭔가 이게 뭐가 잘못되고 내가 이거 진짜 우리 어머니를 어머니가 자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 불뚝 이제 자다가도 그런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고 이거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럴 정도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이제 끊으시면서 네. 이제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던 걸 이제 좀 네.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게 아내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이게 아내 속에서 어머니가 보이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막 그 분노가 어머니한테 쏟아져야 될 게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막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내에게 이걸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내 내면에서 이걸 이제 이 폭발을 하고 이걸 쏟아내는 거를 이제 좀 기도라면 기도라고 하고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쏟아내는 걸 좀 배워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직접 아내한테 하면 이제 그거 아내가 아닌데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건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하고 너무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런 그 아내도 그런 어떤 어머니가 갖고 있던 그 성향, 중독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고 저한테도 이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건 이제 알죠. 아내도 이제 다 알아요. 알고 자기가 인식을 하는데도 인식을 한다고 그게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들고 네. 그 이제 아내하고도 지금 같이 똑같이 어머니하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아내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어렸을 때 얘기하실 때는 그때는 네. 힘든 줄도 몰랐다 그러셨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느끼시고 네. 이제 화도 많이 나시고 네.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묶어놨던 감정을 이렇게 그 여는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내 속에 끔찍한 분노가 있었나? 이건 헐크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이 지구를 다 폭발을 시켜도 이게 화가 끝날지 않을 것 같은 분노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머니한테 한번 그걸 했어요. 직접 이제 어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들을 어머니한테 막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단절을 한 건데 제가 어머니한테 제 과거에 이런 일들을 이제 좀 이야기하는데 제 속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를 해주기를 너무 바라고 있는데 절대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막 해댔던 것 같아요. 내가 성중독자라고. 내가 지금 인간 쓰레기가 됐다고. 엄마가 알 수 없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내 어린 시절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하니까 난 너무 억울하다.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지 않냐고. 난 그 한마디만 듣고 싶다고. 제가 이제 사실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더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정말 자식의 피를 빨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그거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말도 아니고 뭔가 내 속에 뭔가 있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위안을 얻는 거는 지금 누나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저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거든요. 전화 한 통하면 다 달려가야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왜 전화로 막 속을 이렇게 다 이렇게 후벼놓는 그런 그 말들을 하세요. 가끔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그러면은 전부 다 달려가야 되고 어머니를 거기에 이렇게 왜 다 그 피노키오 인형 이렇게 네. 그 위에서 조종하듯이 네.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 이렇게 근데 제가 튀어나왔고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어머니하고 부딪히면서 어머니도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이번에 동생이 이제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돌아오라고. 엄마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은 가족들이 받아주겠다. 제가 이제 엄마가 다 죽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폐암이 걸렸을 때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주지 말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얼마 안 남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하시고 가셨거든요. 자기를 삶을 돌아보고 자식들한테 용서도 구하시고 종교적으로 이제 구원을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내가 왜 태어났고 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시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너는 아버지를 2번 죽인 거다. 아버지도 저한테 그랬어요. 야, 끝까지 얘기해 주지 말지. 왜 얘기해 줬니?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되게 고마워하셨어요. 지금 저도 제가 이제 뭐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그 현실, 어려서부터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지금 열매로 지금 남동생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을 또 패요. 자기 자식들. 그리고 누나와 여동생은 엄마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중독 치유를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걸 이제 이거는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일은 터졌고 근데 어머니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장남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엄마는 끝까지 죽을 것처럼 네. 그러실 텐데. 네.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길을 이제 택하셨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만 좀 어려운 결단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좀 하자면 네. 그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픈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셨어요. 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어머니는 분노도 조절이 안 되셨고 나는 화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러셨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그 음란물에 처음 접하게 됐고 그때 네. 처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강력하게 다가왔을지 네. 예.
이제 음란물을 접하기 전에 제가 5학년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자위라는 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놀다가 장난치다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는 이제 저희 이제 시골이니까 뭐 그때 컴퓨터도 없고 뭐 TV도 진짜 이렇게 왜 그 박스 그러니까 음란물이나 이런 걸 뭐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팀스프리트 훈련하는 군인들이 외국인 군인들이 저희 이제 시골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간 자리에 보면 항상 그 잡지 그 잡지인데 그게 무슨 잡지라 하더라. 하여간 엄청 일단 뭐 포르노망보다 더 진한 그런 어떤 완전히 그 실제 정사가 나와 있는 책이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이제 막 그거 보고 처음엔 너무 놀랐죠. 놀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자위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거를 친구한테 팔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잘 보관해뒀다가 계속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인터넷을 보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화장실에도 또 학교 화장실에서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집에 모여서도 이제 보고 그러니까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저희 친구들이 늘 그렇게 모이면은 그런 걸 보고 자유를 했어요. 그게 뭐 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그걸 많이 하나 봤더니 무서울 때 이렇게 왜 집에서 뭔가 이렇게 어머니가 막 두려울 때 그럴 때는 항상 그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도 이렇게 그 TV를 보면은 다 TV 가까이에서 보지만 저는 이제 맨 뒤에 저기 아랫목 쪽에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불을 이렇게 쓰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막 자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재밌고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친엄마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왜냐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거기 가면은 뭐 걔네 엄마가 친구를 부르는 목소리가 누구누구야 밥 먹어야지. 너 오늘 학교 재밌었니? 너 옷에 흙 묻었다. 빨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늘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뭐 났어? 이게 제일 먼저 이제 하는 소리예요. 막 그러면 이제 막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야 다른 친구 엄마들은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네, 좀 너무 이렇게 좀 간지럽다. 느끼하고. 네, 왜 저렇게 아들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무슨 뭐 자기가 식모도 아니고.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욕이 있고. 뭐 쌍놈의 새끼, 나쁜 새끼. 넌 인간도 아니다. 뭐 이런 인간 말종이다. 연병할 놈. 뭐 네 아버지처럼 너도 똑같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친구네 집에 가면 저한테 누구누구 왔니? 참 너 잘생겼다. 너 눈이 참 예쁘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막. 왜 이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많이 자게 됐죠. 그래서 친구네 집에 가서 뭐 나무 할 일 있으면 나무도 해주고 뭐 소풀 이렇게 배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일도 도와주고 집에서는 별로 하기 싫은데 이제 왜냐면 거기 따뜻하고 좋으니까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거기서 이제 친구랑 이제 밤새도록 떠들고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안 하고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혼나니까 이제 밥 먹고 나서는 몰래 얼른 나가서 이제 친구네 집에 와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어려서는 그러니까 늘 그 만화책하고 그 잡지를 거의 뭐 오랫동안 봤죠.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잡지하고 만화책으로 그것도 정말 그게 중독인지도 몰랐어요. 항상 갖고 다녔으니까 항상. 그걸 또 친구들이랑 서로 나눠가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은 저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았더라고요. 그냥 난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심했었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그런 거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밤업소에서 이제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실물을 봤으니까 관계는 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여자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를 비난할까봐 제일 무서웠고, 또 이제 그래서 여자에게 거절감 받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적인 어떤 욕구를 표출하면, 그러니까 제가 날 비난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사귀기도 했지만 손도 한번 못 잡아봤어요. 이걸 하면 제가 날 더럽다고 여길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제 간음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이제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간음한 거다 막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되게 수치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막 너무 무서워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19살 때 그 음악하는 선배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그런 그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에 이제 데려갔는데 거기서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이제 옷을 하나도 안 입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막 쇼를 하고 막 그리고 저를 데리고 막 방에 갔을 때 제가 막 예, 제발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예, 저는 이제 얼른 나왔고 이제 그런 적이 있고 밤업소에서도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때는 이렇게 밤업소에서 이렇게 이제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이렇게 하는 쇼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도 되게 무섭게 보였어요. 이렇게. 막 그 이제 저는 거기에 이제 그 기타를 쳤으니까 제 옆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막 가끔 음식도 먹고 그랬었는데 오면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제가 막 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예. 그래서 늘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관계는 못 하고 여자를 사귀어도 만났을 때는 그냥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즐겁게 다 지내고 집에 와서는 밤새 그 여자 생각하면서 자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뭐 컴퓨터나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음란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상상하면서 그러고는 그 죄책감이 있어서 그런지 만나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얘가 나를 알면 어떡하지? 내 속을 알면 어떡하지? 근데 한 번은 이제 정말 이렇게 여자와 단둘이 이렇게 방에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견딜 수가 없어갖고 제가 막 요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뭔가 내가 이제 이렇게 발가벗겨지는 거, 내가 정말 내 수치가 이렇게 그냥 드러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옷을 벗으면 정말 이걸 하면 얘가 나를 정말 이제 알아버릴 것 같은 게 그게 되게 두려워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여자를 사귀긴 했지만 정말 손도 못 잡아보고 그렇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뭐 결혼할 때는 제가 너무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네. 여자를 만날 힘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가식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저를 처음에 너무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이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는 정말 너무 잘해주는데 왜 날 싫어하지? 옷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막 진짜 헌신적으로 다 해주는데 왜 날 싫어하지? 이제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 마음속에는 막 성욕이 가득한데 그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니 막 이 딴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되게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굳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제는 난 여자 못 만나겠다.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뭘 하지도 않는데 그냥 저를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만난 거 사주고 예, 만나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러냐 근데 좋아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한다는 생각은 그냥 그때처럼 24시간 생각나야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면 좀 좋은데 뭐 헤어져도 별로 안 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야, 이 사람 진짜 괜찮다. 근데 예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아무리 예쁜 여자가 저를 좋아한다 해도 거기는 마음이 안 가고 꼭 이 사람한테만 꽂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외모가 참 닮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특히 이제 가슴이 되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풍성하신데 아내도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음란 사이트를 볼 때도 항상 그거에 이렇게 가슴이 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제 위에 이제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저 낳자마자 죽었고 또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고 제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난 거죠. 근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족들이. 근데 바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바로 또 남자아이가 태어났고 제가 이렇게 자리가 밀려난 거죠. 좀 밀려났고 그리고 이제 늘 막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또 일찍 저는 이제 엄마 품을 이렇게 이제 빼앗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을 막 해코지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제 막 혼나기도 하고. 근데 그 3살 땐가 제가 4살 땐가 자다가 똥을 쌌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나도 애기처럼 동생은 똥을 싸고 그러면 이제 갈아주고 막 예쁘다고 뽀뽀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엄청 맞았어요. 다 큰 녀석이 응아를 했다고 이제 막 때렸는데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를 가슴을 발로 차가지고 애를 때린다고 가슴을 차가지고 어머니가 실려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근데 제 속에 그게 엄청난 죄책감으로 있더라고요.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을 뻔했다는 거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늘 그 엄마한테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저가 있었고, 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저를 봐주는 뒷집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누나하고 이제 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한 건데 엄마를 나를 업고 밖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우리 방에서 그 누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정말 이렇게 사실 지금 생각해도 막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10살 차이가 나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초반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말이면 꼼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업고 나가라 그랬대요. 밖에 나가라고. 그리고 엄마는 밖에 나가서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관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나중에 이제 커서 들은 건데 너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너는 네 아버지랑 똑같다. 넌 그 씨알이다. 종자다. 막 이런 이야기가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아버지를 증오했구나. 네, 그러고 또 이제 생각나는 거는 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으니까 이제 참 심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저 앞에 이제 막 논두렁에 누가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겠지. 제발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제 걸어가면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때 이제 5,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막 몇 명이서 아버지를 이렇게 등쳐 업고 막 끌고 집에까지 가는 일이 다반수였고 막 겨울에도 눈밭에 쓰러져 있는 게 이제 저희 아버지일 경우가 많았고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금주약이라는 걸 먹였어요. 그걸 먹으면 다 토하고 설사하고 막 사람이 정말 이렇게 거의 폐인이 되더라고요. 그게 환자가 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갖다 주라고 늘 그랬어요. 커피에 타가지고 갖다 막 아버지 갖다 주라고. 근데 그걸 아버지가 갖다 주고 나면 아버지가 진짜 얼굴이 막 창백해 한 이틀 3일을 막 설사를 하고 토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그걸 아버지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한데 안 갖다 주면 이제 막 맞고 그러니까 엄마가 무서우니까 갖다 주긴 하는데 저는 아버지를 죽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엄마를 도와서 아버지를 내가 죽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엄마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강력하게 파워가 강력하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 누구도 누나서부터 저희 막내까지 어머니에게 한 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일단 힘으로 되지 않았고 네. 나이가 컸어도 막 고등학교 시절에도 힘으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면 더 다들 벌벌 떨었었죠.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해서 한번 와서 한번 어머니한테 이렇게 엄청난 화를 한번 쏟은 적이 있긴 해요. 술이 이제 취한 상태에서. 저도 27까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냥 저녁이면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저희 아버지처럼 그 경찰서에 이렇게 가서 동생이 데려온 경우가 되게 많았고 길거리에서 잔 적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그 알코올 중독은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도 나지 않고. 네. 그리고 이제 음란물을 이제 시작한 게 그 비디오 때문에 지금 이제 인터넷이지만 비디오를 청계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가면은 뭐 아줌마들이 쭉 앉아가지고 하는데 재미난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줘요. 주는데 진짜 야한 거 안 주고 막 뭐 삼류 가짜. 예, 가짜를 줘요. 이제 막 왜
3년 뭐 산딸기 2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사면은 집에 가져와서 그걸 보면 이제 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서 청계천을 참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진짜를 좀 찾기 위해서. 아니면은 비디오 가게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남자가 이제 주인인 집에 가가지고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좀 야한 걸 좀 빌려줘라. 근데 막 거짓말까지 이제 막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그렇다. 뭐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또 돌리고 이제 보다가 이제 망가지면 이제 버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청계천에를 이렇게 막 그 테이블 사러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또 이제 그때는 술도 마셨으니까 술을 마시면 이거 살 돈이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이제 여관방에 가요. 여관에 가면 밤새도록 아줌마한테 틀어달라고 이제 막 그것도 이제 졸라야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조르는 거예요. 다 돌아갔다고 바꿔달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아내한테는 나 좀 회사에 야근을 해서 자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이제 틀면서 자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컴퓨터를 시작하게 된 게 지금 한 10년 전, 10년 전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을 이제 하면서부터 그게 이제 있는 줄 알고, 이거 진짜 완전, 그때는 막 CD를 막 그 구에다가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에다가 CD를 넣어서 보는 걸로, CD는 되게 이렇게 좀 용량이 크고 그러니까, 비디오랑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로 계속 하다가 이제 음란물을 다운받는 걸 알게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이제 폴더에 저장해가지고 넣었다가 이제는 끊어야지 하고 싹 지웠다가 또 다운을 받아서 또 탁 쟁여놨다가 시간 보고서 이제 한 다음에 너무 죄책감이 들면 또 지워버렸다. 그러면 또 생각나면 또 이제 다운을 받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게 중독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흡연 중독도 되게 심해가지고 작년에 참 이상하게 좀 신기하게 이 중독 치유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폴더를 저장했다 버리는 것처럼 이 담배도 한가피 피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다 구겨서 버려요. 어떨 땐 시궁창에 버리고. 근데 담배를 한 대 피우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랑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사는데 사람이 걸리면 안 되니까 몇 킬로를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한 개 피를 피려고.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럼 정말 몇 킬로 떨어진 산까지 가서 산에서도 혹시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왜 막 무슨 그런 어떤 굴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다리 밑에 이런 데 이제 막 숨어서 그것도 이제 피는 거예요. 근데 한 2개 피고 나면 수치가 올라오니까 얘를 구겨가지고 버려요. 그리고 막 오다가 또 생각이 나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란물도 똑같더라고요. 실컷 보고서는 지워버리고 나서 또 자려고 그러면 또 생각이 나면은 또 다운을 받고 또 다운 받아가지고 또 다시 보다가 또 수치가 올라오면 자유하고 나면 이제 수치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로 이제 끝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나중에는 뭐 진짜 이렇게 몸이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될 정도로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허리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지. 밤새 그걸 하고 나면 막 눈도 막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막 일을 하려고 가면 막 진짜 사람이 또 얼마나 아프길래 그러냐. 아픈 거죠. 이제 아프고 정말 큰 질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걸 스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스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성중독을 좀 다룬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네. 제가 그분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네. 나를 좀 도와줘라, 살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걸 치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스톱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거 진짜 심하게 병들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시점이 언제셨어요? 그 한 2년 전, 2년 전 그 한 전도사가 저희 교회에 이제 왔는데 저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 나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밤에는 내가 하고 싶은 중독을 하고 네. 낮에는 또 열심히 이 종교 일을 하고. 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이 사람은 전혀 이중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더라고요. 거짓이. 정말 요만큼도 거짓 없이 사는 걸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시... 나랑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지만, 그 교회 안에 너무 많았지만 정말 단 한 사람이 너무 투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그랬죠. 날 도와줄 수 있느냐? 나 심각하다.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도와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핍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음란물도 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자예요, 여자. 여자 전도사인데 뭐 자기가 무슨 성중독 무슨 뭐 전공을 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그 사람의 이렇게 그런 너무 온전한 걸 보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쏟아내게 됐어요. 쏟아내게 되면서 커밍아웃을 했죠. 제가 지금 다른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도 제가 성중독자고 치유를 받고 있다고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를 이제 나와도 치유를 받으러 나와도 되겠냐? 금요일날 저녁에 해야 되는데 목사님 허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잘릴 줄 알았죠. 제가 그 얘기했을 때. 근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올 3월 달부터 여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면서 나는 이대로는 이제 한 발자국도 살 수 없다. 나는 이거를 회복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 아내에게도 이제 다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을 이제 그 딸이 몇 번 봤거든요. 제가 막 그랬어요. 교회 가서 제발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도 너무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시킨 거고. 또 아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진짜 이렇게 불쌍히. 괜찮다고 아빠. 담배 펴도 아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나쁘지 않다고. 아빠는 괜찮다고.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못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내도 있고 이제 셋 아이들하고 이제 집사람인데 무릎을 꿇고, 아빠가 이중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아빠의 엄마가 나를 학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을 억압한 거에 대해서 아빠가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내가 담배를 피면서 그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라. 아빠가 큰 죄를 너희들한테 졌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게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지금 당분간 담배를 못 끊는데 그냥 담배를 피우겠다. 이제 숨어서 피우지 않겠다. 아빠 이거 치료를 받을 거지만 이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해도 괜찮다. 교회 가서 이야기해도 괜찮고 학교 가서 이야기해도 괜찮다. 아빠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음란물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막내 아이는 모르니까 남자아이한테 아빠도 너처럼 그런 걸 보면서 자위를 하고 그랬다. 너도 지금 이게 중독은 맞지만 치유받을 수 있다. 엄마랑 아빠랑 먼저 치유를 받고 너도 이제 게임 중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같이 치유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이건 치유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협력해서 우리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가족들한테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됐죠. 그렇다고 뭐 음란물을 안 보거나 자위를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때 이제 다 가족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아빠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도 이제 아빠 오늘 성중동 모임 가야죠. 그래요. 아이가 아들이, 딸도 그래요. 아빠 오늘 금요일인데 성중동 모임 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가족들한테도 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거기에 많은 성중독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60세, 70세, 80세 된 할머니 권사님들도 성중독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나눴을 뿐인데 그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이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들으니까 이게 참 잔잔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정직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지금 하나하나씩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분을 봤을 때,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나와 비슷하겠지. 사람이 다 죄인인데 저렇게 자기 수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수치를 드러내더라고요. 화날 때 화내고 미워할 때 그냥 미워하고 욕이 나오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비난을 했죠. 그 사람은. 야, 당신은 그 전도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사나? 근데 그러면은 당신은 안 하나요? 그러더라고요. 입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내 속에 이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고 뭔가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거짓이니까 힘이 있을 수도 없고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매갈이 없는 그런 건데 저 사람 정말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찾아 헤맸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고 다 이렇지는 않겠지. 세상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 다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하고 비난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아 이게 나구나. 야 이건 이런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신기해요. 좀 제가 SAA 모임 이렇게 와서 처음에 이제 되게 이제 무서웠어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오는데 일 텐데 이거 뭐 진짜 내가 이거 갔다가 진짜 이거 진짜 더 성중독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랬는데 와서 나눠보니까 나보다 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약하고 너무 온순하고 이렇게 약하니까 중독에 걸렸구나. 다 나랑 똑같네. 뭐 아무리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겨도 그 여린 마음 때문에 다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야,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정말 이렇게 빛을 보고 싶어서 막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중독자들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데가 있다. 그리고 다 쏟아내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급하게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저랑 같은 그런 어떤 중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고 싶은 또 이제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이 있는 곳이잖아요. 또 이게 종교적인 곳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잃을 게 많아요. 사실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정말 잃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별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언젠가는 견디다 힘들면 와라. 지금은 견딜만 하니까 그렇게 살지만 사실 견디기 힘든 사람만 오는 곳인 것 같아요. 자기가 줄 것 같아서. 이제 SA 모임에도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네. 본격적으로 네. 더 완전히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느끼고 나누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네. 회복해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 과정, 그 어려움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좀 이거 금방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짜잔 예, 하고. 좀. 근데 이제 뭐랄까 조금 된다 싶으면은 더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 딴 사람을 막 가리키고 싶은 나는 안 쳐다보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막 도와주려고 하는 이건 뭐 자기도 지금 뭐 몸을 못 가누고 있으면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요거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저거 저렇게 도와주면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몇 주간 지나다 보면 바로 또 이제 무너지고 속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모를 이렇게 어려움이 이제 생기니까 갑자기 또 이제 음란물 보게 되고 또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내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나도 자유를 안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이제 이게 자유 중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랑 이제 관계 끝내고 나면 이제 음란 사이트를 틀어놓고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힘드니까 또 이제 나와서 또 솔직하게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이제 진짜 또 나를 나누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계속 나누다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은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지식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그럼 또 나에게서 멀어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고 근데 좀 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랑 동반운전이 너무 강해서 좀 뭔가 잘 서가다가 어머니의 전화 한 통화를 받으면 이게 그 이제 막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한번 딱 들으면 이 성욕이 막
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이게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그러면 막 진짜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왜 모든 여자가 다 이렇게 왜 성적인 그 대상으로만 보이고 집에 가도 이제 막 딸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가 내 옆에 오는 것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내 성욕이 있으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아이가 오는 게 내가 이렇게 얘를 만지는 게 막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막 피하고 이제 아내에게는 이제 막 또 음란물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아내한테 이제 막 이렇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게 좀 낮은다 싶으면 또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또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단절을 좀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제는 당분간은 정말 끊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올라와서 제가 근데 이제 그렇게 끊고 나서 저는 그게 좀 낮을 줄 알았는데요.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머니가 내 머리에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달려있는 것 같고, 지금 어머니가 막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내가 나랑 끊어져서 엄마가 막 지금 울고 있는 것 같고, 울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울고 있는 것 같은 게 생각이 드냐면은, 그 농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늘 울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엄마가 우는 소리가. 근데 이제 위로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강했는데 이제 위로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이제 분노를 이제 받아주는. 나중에는 제가 맞으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막 맞으면서 엄마가 어느 정도 화가 풀렸다는 게 그냥 이렇게 직감으로 이제 와요. 그럼 더 이상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어머니가 탁 매를 놓고 돌아서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지금 어머니랑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감정이 오는 거예요. 엄마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보신탕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걸 사줄까? 가서 이번 주에 저희 그 어머니 동네에서 가까운 그 교회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마다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릴까? 이게 이제 계속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또 이게 힘든 생각이 딱 올라올 땐 또 이제 이게 성욕이 확 올라와요. 어머니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어머니랑 끝났어. 이제 이거는 아니다. 내가 도울 수 없다. 내가 엄마를 위로할 수 없다. 엄마의 인생은 엄마하고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이걸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제 제 인생은 이제 제가 이렇게 살려고 이거를 이제 좀 분리할 때는 성향이 막 올라왔다가도 이게 이제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래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건 엄마 거는 엄마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얼마 못 가고 또 그 생각이 이제 올라오면 또 이제 성욕이 막 올라오고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뭔가 이제 어머니랑 비슷한 걸 보이면 이제 그게 투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또. 참 그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성욕이 올라와서 아내랑 이제 관계를 하고 싶은데 엄마가 투사가 되니까 화가 나니까 이걸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성중독자고 지금 자기도 나랑 똑같은 중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성으로 나를 이렇게 이제 통제했다는 걸 이제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매일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아내도 하고 싶은데 이제 제 요구를 들어주면 뭔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얽히고 설킨 이제 이게 동반운전이 아내랑 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저만 항상 짐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진짜로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다 고백을 하고 나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서 1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저한테 나 오늘 관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달 전인가? 처음으로 제가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는 사람 대우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짐승이고 아내는 나를 이렇게 돌봐주는 착한 천사. 그랬는데 이제 같은 성중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당신이 요구해라. 당신이 해야지. 나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내도 자기 의사 표현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그전이랑 이렇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고 그런 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절해 나가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여기는 아니지만 이제 작은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성중독을 다루는 데가 있어요. 아내가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동체에서 자기 걸 나눠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단 한 번도 그런 어떤 성적인 언어를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자기 소개 걸 아무한테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한번 이게 열리니까 저는 아내가 자위를 했는지도 몰랐어요. 16년 동안 이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처럼 초기에, 그러니까 중학교 초기에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저와 똑같이 이렇게 음란물이나 이렇게 그런 걸 봤다는 거.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아내랑은 이제 지금 대화가 좀 네. 되는 거죠. 제가 나누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겠네요. 예, 내가 나눈 거 같은 거를 똑같은 걸 나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처음에 막 부인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제 뭐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아내랑 같이 다루면서 제가 계속 넘어지고 그러는 상황이 계속 되다가 아내가 이걸 딱 나누고 나서는 제가 이제, 이게 넘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수치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줄면서 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어떤 수치감으로 내가 아내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열린 마음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돼서 좀 음란물을 굳이 막 봐가지고 그걸 충족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냥 이렇게 왜 정말 이렇게 음란물을 보고 싶을 때 근데 아내는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아내가 성적인 어떤 그런 거를 도와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에게. 그러면 이제 아내가 흔쾌히 이제 도와줘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요청을 하면 조금 이제 뭔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저에게 와주고 저를 좀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이제 동반을 전 어머니랑 이렇게 단절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몸이 춥고 배고픈 것 같고 살같이 쓰린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추운데 쓰리고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제가 어떤 꿈 같은 비슷한 걸 꿨는데 엄마 자궁에서 이렇게 탁 나왔을 때 몸이 너무 추워서 이렇게 김이 막 날 정도로 근데 막 쓰라린 거예요. 살갗이 쓰라렸고 그런데 이제 그 탯줄을 자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탯줄이 잘리고 나서는 이게 제가 평생을 내가 이걸 어디다가 연결을 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연결하려고 평생 살았던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단절이 되면서 느끼는 감정이 제일 강한 게 쓰라림이에요. 쓰라림. 살갗이 쓰라렸고 그래서 자꾸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제가 이제 전철을 타면서 이제 여자들이 양쪽에 이렇게 앉고 저랑 이렇게 몸이 이렇게 딱 부딪혀 있는 상태가 되게 안정스러워요. 안정되고 기분이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이게 지금 사랑받는 느낌이 이렇게 되게 스킨십이 되게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끔 여보
그래 부르면 집사님 이제 오와요. 그럼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왜 그 막 자유한 것만큼 이렇게 몸이 예,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따뜻한 그 욕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느낌이, 이게 이제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는 느낌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자유만큼이나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계속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꿈을 꿀 때 계속 그 자궁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고통, 막 그게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욕이 올라올 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저 여자랑 정말 섹스를 하고 싶은가? 근데 그걸 계속 따라가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남자가 아닌 여자의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섹스보다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왜 지금 막 떨고 이렇게 있는 나를 이렇게 완전히 감싸주고, 그 양수가 따뜻한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자궁 속에서 따뜻한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 저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 때 아내한테 이제 부탁을 하면 아내가 좀 안아주기도 하고, 예, 제가 이렇게 그냥 안고 가만히 예, 있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복이 스프링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계단식으로 후딱후딱 넘어가고 싶은데 네. 그냥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바나바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막 얽히고 설켜있던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아직 가야 할 길은 있지만 그래도 그 실타래들이 조금씩 이렇게 풀어져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이제, 이게,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좀 심각한, 정말 심각한 내가 이렇게 치유를 받으면 아마 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겠다. 예. 근데 많겠다가 아니라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걸 제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도덕과 윤리를 이렇게 다 아이들에게 울면 안 돼. 크게 웃으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 감정을 그냥 다 이렇게 억압시키는 제 아들이 지금 그렇게 억압이 돼 있어서 교회를 지금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다니지 않게 하고 있어요. 네. 네가 다니고 싶을 때까지 다니지 마라. 근데 얘가 이제 게임 중독이 있다 보니까 꼴찌예요, 꼴찌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또 똑같이 나오면 학교를 좀 쉬게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누군가 나를 멈춰주기를 바랬는데 늘 거기서 이제 빼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그냥 빼주고 싶어요. 남들보다 1, 2년 늦어도 다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얘가 정말 스스로 자기가 뭐 교회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정말 그게 생길 때 네 자유로 가듯이 지금 얘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자기가 너무 못하는 걸 알아요. 중독인 것도 알고. 그런데 계속 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나 저희 처가. 근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계속 하고 싶니? 아빠는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네가 1년이라도 더 심하면 2년이라도 아빠는 학교를 네가 안 가도
네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물어봤더니 아빠, 저도 이대로 2학년 올라가는 게 너무 끔찍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들 막 90점, 95점 만대, 얘는 9점, 17점 막 이렇게 맞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사이면서 아이를 얼마나 통제를 했는지, 뭐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고, 아내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 눈빛이나 이런 모든 걸로 이렇게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통제했던 이런 모든 얘가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독 치료를 하면서 얘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는 거를 그 결과로 부부의 이제 아내와 저의 그 열매로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망가져 있는 걸 보면서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니까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이 상태로 2학년을 가는 게 너무 끔찍하다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얘도 좀 치료를 받을 생각이에요. 네, 청소년 그 상담소나 여기 그 인터넷 중독, 네, 성중독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중독을 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좀 상담도 받고, 구체적으로 얘가 이제 상담을 받으면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한테 쏟을 수 없는 거, 좀 어디 가서 얘가 좀 다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이제 불쌍해 보이고 자기 딴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분인데 자기가 비난하면 안 돼. 이걸로 이제 지금 중독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아빠 욕도 시커하고 엄마 욕도 하고 진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좀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 성중독하고 지금 게임 중독 이게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게 참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네. 아내가 오늘 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많이 울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이제 다 이야기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이제 아이의 상태가 이제 우리 부모의 부모로 인해서 이렇게 흘러간 그런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오늘 참 많이 울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제가 그랬죠. 나는 우리 가족은 선택받은 가족 같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선택한 거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 같다. 뭐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까지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 거는,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드러난 거는 치유받기 위해서 드러난 거다. 이게 정말 사실 우리나라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저는 그 깨어진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정말 악만 남아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예. 뭐 이런 뭐 성중독, 인터넷 중독은 기본이고 뭐 이 도벽, 훔치고 뺏고 폭행하고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다 변뒤로 밀려나서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좀 돌보는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같이 있는 것 자체도 아이한테는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애가 이제 왜 손톱을 물어뜯고 한 번도 손톱을 깎아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거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거기에 아이를 방치하고 그랬던 이제 결국은
제가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치유 과정을 가는 것처럼 저희 가족이 이제 집사람이나 저나 우리 아이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자기도 심각하다는 거, 아내도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치유를 받으려고 그래요. 딴 거에 뭐 우리가 뭘 해서 뭘 하자 이런 건 다 일단 다 내려놓고 치유가 지금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회복의 길을 지금 열심히 가려고 합니다. 참 가족이 용기 있는 이렇게 물론 지금 드러난 문제들은 많지만 정직하게 직면하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치유해야 되겠다. 사실 상처가 골마 있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걸 드러내는 순간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해가 비치면 이제 그 상처들이 낫는 또 시간들이 있듯이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밟아 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참, 사실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로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형제들도 또 중독의 문제들이 있고 이제 또 바나바님도 성중독으로 많이 또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 대를 끊겠다. 네. 그런 결단이 이제는 중독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고 회복. 회복, 나도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의 의지와 또 회복의 영향력들이 자녀한테까지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오늘 나와서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또 그 종교적으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저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정직하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배우게 되고 너무 겸손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또 종교를 가지고 그런 중독의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많은 희망이 되실 것 같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처음에 그 회복을 결심하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게 된 계기가 됐던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바나바님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나누고 내가 회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용기 있게 갈 수 있구나. 그 많은 분들에게 그런 씨앗들을 뿌리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친 변기에 나와주셔서 저희 또 음란물 중독에 대해서 또 아픔과 또 회복의 과정, 또 어려움들, 또 앞으로 또 계속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전히 그 중독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용기의 한마디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제가 그냥 경험하고 아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저나 지금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숨기고자 하는 그놈이 내가 아니라는 거. 걔가 나를 좀먹고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질병으로 또 중독으로 더 망가뜨리고 있고 그래서 작게는 가정 또 이 사회 국가가 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병들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이 성중독을 치유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가 이거를 꺼내놨을 때 그놈이 실체가 드러나고 걔가 약해진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드러내놓고 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나는 완전히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제
이 사회에서는 완전히 나는 매장될 거야. 이런 생각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거는 그 내 속에서 지금 계속 나를 갉아먹는 그 녀석이 하는 소리지 진짜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걸 토해놓으면 속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이게 토해놨을 때 그게 분명히 세력이 약해진다는 거. 제가 계속 한 거는 고백한 거밖에 없어요. 가족에게 고백하고 또 교회에 고백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한 것 중에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고백한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고백하면서 너무 덜덜 떨었지만 고백했을 때 자유가 왔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야,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네? 와, 이야기하고 나니까 저 녀석만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나도 자유를 얻네? 이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한 번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고백했을 때 그분이 너무 당황하고 놀랐지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는 발걸음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결심했니? 야, 와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성중독은 아무도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갇혀있고 숨어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숨어있지 말고 정말 낳고 싶으면 밖으로 뛰쳐나와서 저는 여기 연구소가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문구 중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숨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치유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 언제든지 이곳에 나와서 저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길이 열린다는 거. 이것만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네, 다시 한번 고백의 힘에 대해서 느끼네요. 진짜. 고백을 안 하면 내가 죽는데 네. 고백을 하면 나도 살고 네. 여럿 살리는 것 같아요. 바나바님 이렇게 되게 편안해 보이세요, 지금. 네. 예, 많이 자유해지신 것 같고 네. 앞으로 더 자유해지시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실 것이라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친 병기가 또 다른 고백의 또 자리였잖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되게 기뻐요. 네, 정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예쁜 분이 앞에서 이렇게 제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들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고 사랑받는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소망이 내 속에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아들 보고 소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겠구나 그런 이렇게 좀 희망이 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바나바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복의 확신이 없고 늘 주저앉게 되는데 저는 바나바님을 보면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요? 그것을 저의 삶에도 적용하고 네. 예, 역시 의지가 있으면 회복이 된다.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회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과정은 언제나 어렵지만 네. 정말 꾸준히 걸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휴지님도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바나바님, 그러니까
처음엔 긴장이 좀 됐어요. 네. 처음 어떤 정보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임에 오시면 간단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인사만 하고 지나갔었으니까 이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냥 계속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데 사실 미친 변기를 하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오늘 바나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갔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줘야만 했었던 아이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은 전혀 돌볼 수 없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해줘야만 했었던 그런 어린 시절과 그 이후의 삶까지를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까 탯줄과 태아 이야기를 하시고 자궁 이야기를 하셨을 때 되게 많이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중독자들이나 또한 저 또한 되게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고 외롭다고 느껴지고 배고프고 쓰라리고 그런 느낌들을 되게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것들이 진짜 중독자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렇게 외부적으로든 내부적으로든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아 진짜 그렇다. 진짜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짜 따뜻한 그 스킨십 하나가 이 사람을 얼마나 안정적이게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이 사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것이 참 사랑이 이렇게 기반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저 또한 이렇게 바나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몰입하게 되고 그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바나바님 안에 어떤 회복의 확신과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어떠한 기준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분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여서 아, 고백을 한다는 건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구나. 또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어떤 회복에 대한 확신과 회복에 대한 믿음들이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공감 가고 저 또한 다른 중독의 이슈가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배웠던, 공감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조용하지 않았나요? 네, 오늘 좋았어. 아니, 바나바님이 너무 조근조근 조용히 조리 있게 너무 얘기를 잘해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차분해지는. 그죠 그런 거 있죠.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큰데 오늘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만. 네,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도 이거 미친 번기 좀 들어보니까 네. 너무 공감이 되고 네. 네, 그분들 마음속에 너무 따뜻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게 이걸 듣고 여기 온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총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귀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그래요. 저희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 그 한 분의 이야기에 쭉 빨려 들어가면서 그 정말 많이 감동을 받고 예, 네. 그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과 그 정말 그 너무 너무 소중한 것들이 너무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친 변기에 또 이렇게 나와주실 분들은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RBN 중독 회복 방송 사이트가 전격 개편되었습니다. 완전 멋있게. 네. 꼭 들어가 보세요. www.arbn.kr입니다. 예, 이곳에 오시면 저희 미친 변기의 방송 쭉 들으실 수 있고요. 중독에 관련된 모든 기사와 교육 소식, 그리고 중독 회복을 위한 모임들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중독 관련된 소식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나누고 격려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음란물 중독편에 출연하셔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신 바나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